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저 어학연구소의 차하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30번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30번의 내용은 그래도 28번, 29번보다는 좀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문단은 좀 마음을 좀 놓고 편하게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의 소재는요, 풍선 판매원과 소년의 대화였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On a spring day in New York Central Park,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의 어느 봄날, a balloon salesman was busy trying to sell his balloons. 풍선을 파는 사람이 그의 풍선을 팔고자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spring day라고 날짜 앞에서는 전치사 on이 쓰였고요. 큰 장소 앞에서는 전치사 in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날짜와 함께 on이 쓰이고 큰 장소와 함께 in이 쓰인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on과 in이 각각 뭐 at이나 또는 on 자리에 in이 쓰인다던가 in 자리에 on이 쓰이고 at과 같은 것들이 쓰이게 됐을 때 틀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으로서 be busy, ing가 쓰였죠. 이 자리가 to 동사원형과 같은 형태가 오면 틀린 것이 된다는 점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In order to gain the attention of those walking in the park, 자, 공원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in order to 동사원형 하면 무엇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에 to 부정사 부사적 문법이 되겠고요. so as to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또는 so as to나 아니면 in order 자체를 다 생략을 해버리고 to 동사 원형으로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those walking. those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그 뒤에 현재 분사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분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줄 때는 그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걷다라는 동사는 능동적인 거죠. 걷고 있는 주민이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walking이 와야 한다라는 점, walked와 같은 pp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From time to time, 때때로. 자, from time to time, 때때로라는 뜻을 갖는 어휘인데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를 해놓도록 하시고요. Sometimes라는 것으로도 바뀌어 쓰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He would release a brightly colored balloon and let it rise into the sky. 그는 때때로 아주 밝게 색칠이 된 풍선들을 하늘로 띄어 올리고는 했습니다. 자, 여기서 would라는 조동사 과거의 형태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요. 하고는 했었다라고 하는 어떤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쓰인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used to의 형태로 바뀌어 쓰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요, brightly colored로 나와 있어서 과거 분사라는 것을 앞에 있는 부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 분사는 형용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는 부사가 수식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사 자리가 brightly가 아니라 그냥 bright과 같은 형용사가 오게 된다면 틀렸다는 점 체크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오형식 동사 let이 쓰였는데요. 그렇다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는 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동사의 ing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it이라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balloon, 풍선이 됩니다. 지금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대명사가 쓰여진 것이고요. 이렇게 대명사를 쓸 때는 항상 대신하고자 하는 명사의 수와 일치를 하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대명사가 쓰였는데 them과 같은 복수 대명사가 잘못 쓰였을 때 틀렸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제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sunny afternoon, 화창한 그날 오후에 a little African American boy approached him. 어린 흑인 소년. African American이라고 하면요, 흑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린 흑인 소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approach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첫 번째 18번 강의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approach의 품사에 주의하자라는 거였죠. approach가 품사가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사, 또 하나는 동사였죠. 명사의 경우는 당연히 일반적인 명사의 일종으로서 그 뒤에 to 부정사가 아니라 to 전치사 후에 수식이 들어가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경우에는 얘가 타 동사라서 그 뒤에 전치사 to가 오게 되면은 틀리다라는 것을 말했었죠. 그래서 to 없이 바로 명사가 와야지 옳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좀 어디에 접근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치사 없이 바로 명사가 왔다라는 점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African American, 흑인이라는 표현으로서 African American, 그러니까 black과 같은 표현 쓰시면 안 되고요. African American을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는 것이 유용할 것 같고요. The boy was shy and had a poor self-image. 그 아이는 숫기가 없었고요. 낮은 자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He had been watching the man. 그는 그 어린 흑인 소년은요 풍선을 파는 남자를 계속 보고 있었고요. And had a question for him. 그 풍선을 파는 남자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Mister, 저기요. If you let a black balloon go, 만약에 당신이 검정색 풍선을 날아 올린다면요, will it rise to? 그것도 떠오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지금 오형식 동사로서 let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사역동사 let이 쓰일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동사에 ing가 온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풍선을 파는 남자가 대답을 하죠. The balloon salesman knew. 이 풍선을 파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What he was asking. 그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knew, 알다라는 동사의 목적으로서 명사절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아이가 의문 대명사 what이라는 건데요. 의문 대명사 what은요, 그 뒤에 불완전한 절을 가져온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hat을 that도 대체할 수 없고요, how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도록 하세요. that과 how 모두 명사절을 이끌 수 있지만 그 둘 다 그 뒤에는 완전한 절을 가져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what만 올 수 있다는 점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죠. 왜냐면 의문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물음표로 오지 않고 마침표로 끝이 났죠. 이런 것들은 간접 의문문이라고 가리키는데, 이러한 간접 의문을 볼 때는 항상 어순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의, 주, 동이라는 거. 그래서 의, 주, 동의 순서로 온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어순에도 체크를 해두시고 이제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Sweetheart, 얘야, he explained.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It doesn't matter what color the balloon is. 풍선이 무슨 색깔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단다. 자, 중요하다라는 동사로서 matter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우리 많을 때 명사로 문제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데 동사로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점 같이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 뒤에서 what color the balloon is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로서 쓰였는데, 자, 지금 위에 있는 목적어랑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요, 위에서는 what 다음에 바로 주어가 왔다면 여기서는 what 다음에 이 what이 수식을 해주는 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왔습니다. 자, 왜 똑같은 what인데 쓰임새가 다를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의문사의 종류가요, 크게 의문 대명사, 그리고 의문 형용사, 의문 형용사, 또 의문 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문 대명사와 의문 형용사의 종류로 두 가지가 먼저 첫 번째로 what이 있고요. 그리고 의문 부사의 종류로 how가 있습니다. 의문 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의 기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게 돼요. 왜냐면은 이미 이 안에 명사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명사의 기능이 빠진 문장이 와야 되거든요. 자, 반면 의문 형용사라는 것은 말이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해줍니다. 가령 여기에서의 문장과 같이 색깔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what이라는 의문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죠. 무슨 색깔?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의문 부사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부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완전한 절을 가져오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의문사라는 것도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해 주도록 하세요. 특히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모두 이렇게 각각의 의문사절 안에서의 기능은 대명사와 형용사로 나뉘어지지만 크게 이 전체의 절 자체는요, 기능이 명사절입니다. 즉 모두 명사절을 이끌고 있어요. what과 how 모두. 그런데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그 절 안에서의 기능이 여기서는 대명사이고 여기서는 형용사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how는 부사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능이 명사절이지만 그 안에서 각각 품사가 나뉘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더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은 밑에 하이제의 쉬운 문법 책과 강의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뜻 강조 구문이 쓰였습니다. 자, 이뜻 강조 구문은요, it과 that 사이에 있는 것. 자, it과 that 사이에 있는 것을 강조하려고 쓴 구문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it과 that 사이에 있으면 괜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it과 that은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it이 not에서, 자, 이렇게 지워주시고 not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it과 that은 다 삭제를 하고 그냥 해석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not what's on the inside makes it rise. not what's on the outside makes it rise. 바깥에 있는 것이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What's on the inside makes it go up.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풍선 파는 사람이 말해주고 싶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때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어넣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한데 또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바로 이때스로 쓰인 요 대을 요 대을 말이죠. 요 대을 what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점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 있죠? what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맞다는 불완전절이 오고요. 그런데 문제는 that도 여기서는 불완전절이 왔죠. 그렇다면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기서의 that은 관계 대명사 그 that으로 쓰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로 왔어요. 그런데 what은 말이죠.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의문사입니다. 왜냐면 이미 의문사로서 명사절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위에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의문사로서 이미 명사절의 기능, 여기 있네요. 의문사로서 이미 명사절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 자체가 명사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사 뒤에서 바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됐다면 지금 불완전절이 왔다라고 해서 습관처럼 what 꿀 떠올리면서 what으로 바뀌어도 어색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서 여기서의 that은 관계 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what은 명사 뒤에서 수식해주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의문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풍선 파는 남자와 소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즉 모의고사에서는 지칭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내신에서 변형이 된다면 순서 문제나 또는 어법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의 구성을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 이 문장부터 같이 다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문장을 통해서 그냥 어떤 봄날에 풍선 파는 사람이 열심히 풍선을 팔려고 노력을 하면서 아름다운 풍선을 띄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흑인손이 다가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 말고요. 검정색 풍선도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풍선이 어떻게 생겼는가 때문에, 즉 풍선의 그 외면 때문에 풍선이 뜨는 게 아니라 풍선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뜨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위에서 같이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 on과 in의 쓰임새의 차이 기억하자라고 했죠. on 다음에는 날짜, in 다음에 큰 장소. 그래서 각각의 on과 in이 다른 전치사들로 대치되면 틀렸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자라고 했었고요. be 다음에는 동사의 ing가 반드시 나오고요. 자, 그리고 in order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 명사를 그 뒤에 현재분사가 수식을 해줄 때에는 현재분사가 맞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그 안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넣어보고 판단을 해보는데요. 여기서는 걷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으로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분사가 맞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오형식 동사에서 사용동사가 쓰일 경우에는 목적격 외에 동사의 원형 또는 동사의 ing가 가능하다는 점, 또 from time to time의 의미 기억해 두시고 would의 의미도 기억해 두셔서요. 나중에 해석할 때 어려움 없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프로치 하면 우리 항상 품사 주의하자라고 했었죠. 동사할 때는 전치사 오면 안 되지만 명사할 때는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가 바로 오는 것이 맞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왓절에서는 불완전한 절이 오기 때문에 이때의 what은 대치나 how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 체크해 두시고 이 전체로서는 명사절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명사절 안에서의 what이 의문 대명사일 경우도 있고요. 의문 형용사일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의문 형용사일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서처럼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때 구문이 나오는데요. 이때 구문이 나오면 해석을 할 때에는 이과 that을 없앤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용이한데 여기서 이 that을 what으로 대체하면 안 되더라. 왜냐? what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아이이기 때문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마지막에 이때 구문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두셔서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에서 31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